네, 경기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백반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반증의 발생 원인, 또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내원한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6세 되는 남자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 또한 기존에 양방에서의 엑시머 레이저도 해보고 또 한방에서도 한 8개월 이상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번지는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희 한의원은 이제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또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원하게 되면은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분은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전에 이제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10년 이상 이제,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허혈성 뇌졸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이후부터 꾸준히 이제 약을 드시고 계셨고,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야간 빈뇨가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 약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조사를 쭉 해본 결과 저희들이 좀 피해야 될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연히 백반증이 발생한 이유도 이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접해져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생존을 위한 4대 법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피부 온도 올라가고 이제 모공 다치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이 네 가지 현상인데, 그러면은 이분한테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혈액검사나 CT, MRI 찍어보면 다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네 가지 현상이 환자분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죠. 왜냐하니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피부온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피부는 발적이 될 수 있죠. 근데 붉어지는데 장작이 탈 때는 붉지만 타고 나면 색깔이 검해지거나 또 하얗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색소 침착증이나 저색소 침착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반증은 우리가 너무 붓지가 않기 때문에 약을 쓰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엑시머 레이저라든지 이러한 외부의 열 자극을 가해서 피부색을 맞춰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의 이론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색에 변화가 생긴 건데, 거기서 엑시머 레이저를 쓰게 되면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진해질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백반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색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염증 후 저색소성 질환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백반증도 멜라닌 색소의 형성 장애로 보지만 저희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러면 멜라닌 색소의 형성 장애는 왜 생겼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은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멜라닌 색소의 형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자, 이분 또한 두피 쪽에서 다한증이 있었습니다.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치고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이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뇌졸중이 온 것도 이 상처로 열이 강력하게 쏠리면서 허혈성의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열이 상체로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었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제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혈액순환 개선제는 심부 온도를 올려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그 혈관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혈류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피부 온도를 올리게 됐다라는 거고, 그럼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심부 온도를 낮추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개선제의 부작용을 보면 반드시 가려움증과 피부염증, 발진, 두드러기 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의 부작용을 보니까 피부병이 반드시 유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약물은 심부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피부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약물에 의해서도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라도 이 심부 온도를 올리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허혈성의 뇌졸중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리면 허혈성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열이 쏠리게 되면 우리가 전립선 비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대가 되느냐라는 건데, 네 번째 우리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 억력이 세질 때 전립선도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비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전립선 비대 약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전립선 비대 약은 또 어떤 거예요? 당연히 전립선 쪽으로의 열 쏠림 현상을 억제한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피부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심부 온도까지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약물 또한 계속해서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들에 의해서 백반증은 더더욱 낫지도 않고 또 오히려 백반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백반증을 치료하려면 이 약물도 서서히 줄이거나 다 중단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반증도 치료하고 혈액순환 개선도 시키고 또 전립선 비대증도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이 골고루 열 에너지를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도 강력하게 열이 안 쏠리게 하고 전립선으로도 열이 안 쏠리게 하면 전혀 뇌졸중이나 전립선 비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분도 올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를 저는 강추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에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안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약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고요. 식이요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심부온도를 올리고 어떤 음식은 심부온도를 낮추는 것인지를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습생도 어떤 조건에서 내가 생활해야 되는지, 잠을 자야 되는지 그러한 것도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인데, 운동도 우리가 한여름에 이렇게 뭐 더울 때야 가볍게 수영하는 것은 되겠지만 우리가 가을, 겨울에 특히 추운데 수영을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백반증이 있는 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영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의 전도도는 공기의 25배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금방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본도가 떨어지는 그 어떠한 요인들이 자꾸 접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기간도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백반증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치료기간은 좀 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도 또 외부 가장체 바깥층에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가 돼줘야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심층부에서 진피층에서부터도 열을 받지 않는 그런 조직이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피층, 표피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멜라닌 색소가 또 형성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치료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한번 치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백반증에 대해서 그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 그리고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